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생각하지?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내 생각은 맞고 저 사람은 틀렸어. 혹시 마음속 한켠에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 인생에 관하여 철학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깊이 있게 공부해본 사람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가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맹자와 동시대를 살았다고 전해지는 대표적 철학자 장자의 유명한 5가지 일화를 한 곳에 모아놓은 영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노자와 함께 도가 사상을 이끌었던 장자의 사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화에 앞서 장자의 사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삶은 맞다 아니다 중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며 두 개의 상반된 가치는 마치 하나로 이어진 도르래와 같아서 둘을 나누어서 단정하지 말고 큰 하나로 모아 상황에 맞게 조절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사상을 최대한 쉽게 요약하자면 관점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의견은 결국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나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인간의 의견엔 정답이 없으며 객관적 지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노자와 사상이 비슷하나 노자는 공을 이루면 뒤로 물러나야 위험이 없다. 정치함에 존재하고 있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장자는 정치를 떠나 세속과 인간 세상에서 벗어난 삶,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가 소개하는 첫 번째 일화는 곤과 붕 구절입니다. 북해에 그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르는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다. 그 물고기가 변태하여 붕이라는 새가 되는데 붕새의 등은 몇 천리가 되어 한 번 날면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어버리고 바다가 출렁거릴 정도로 큰 바람이 일어나 단번에 북해 끝에서 남해 끝까지 날아간다. 세상의 신기한 일들은 다 적어놓은 재해라는 책에 의하면 붕새가 날개짓을 한 번 하면 3천리가 되는 파도가 일어난다. 붕새는 붕할리를 무려 6달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간 후에 비로소 그 날개를 접고 쉰다고 한다. 거대한 붕새가 날아가는 것을 작은 새들과 매미들은 생각했다. 도대체 저 붕새는 어디까지 날아가는 걸까? 우리는 비록 숲을 겨우 날 수 있을 정도지만 멀리 가진 못해도 나는 재미 하나면 그만인데. 빈정대며 말하는 것을 상식적인 세계에 만족하고 하찮은 지혜를 자랑하는 소인배에 비교하였습니다. 즉 소인이 대인의 웅대한 뜻을 모르는 것과 같으며 한국 속담에도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가 있습니다. 장자가 소개하는 일화 두 번째는 상대적 기준의 대하기입니다. 천하에서 가을의 짐승의 털끝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태산을 작다고 여길 수도 있다. 어려서 병에 걸려 요절한 아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횡조를 일찍 죽었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늘과 땅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만물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정답을 알며 객관적 이론을 알 수 있는가? 즉 모든 기준은 상대적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자면 작은 벌레의 입장에선 짐승의 털도 크게 느껴질 것이요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내려다본다면 태산은 매우 작을 것이며 하루살이가 보면 요절한 아이도 장수한 것이고 지질학의 관점에서 보면 한낱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그 시간은 찰나와 같을 것이다. 즉 모든 기준은 상대적임을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일화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조삼모사의 도가적 해석입니다. 사실 조삼모사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송나라의 저곡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다. 그런데 원숭이를 너무 많이 기르는 통에 먹이가 부족해졌다. 저공은 고민한 끝에 원숭이들에게 줄 먹이량을 주며 도토리를 아침엔 3개 저녁엔 4개를 준다고 했다. 원숭이들이 마구관발하며 화를 내자 그럼 아침엔 4개 저녁엔 3개를 주면 어떠냐니 원숭이들 모두가 기뻐 날뛰더라.
객관적 사실이 달라진 게 없음에도 잔술수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모습을 비유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먹이의 총 개수는 같지만 그걸 모르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급급한 어리석은 상황으로 묘사하지만 장자는 오히려 단지 인간들의 줏대로 원숭이가 어리석니 뭐니 판단하는 고루한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제일 경계했습니다. 사실 조삼모사 이야기는 흔히 생각하는 원숭이의 멍청함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닌 무식한 원숭이들을 유연하게 통제하고 대처하는 저공의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우화이며 장자는 이를 정확히 간파해낸 것이었습니다. 장자가 소개하는 1화 4번째 무용지용의 대야기입니다. 배시라는 자가 어느 날 나에게 말하였다. 나 있는 곳에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개똥나무라 부르어. 큰 줄기에 혹이 많이 붙어 있어서 먹줄을 칠 수도 없고 그 작은 가지들은 뒤틀려 있어 자를 댈 수도 없어. 길가에 대놓고 서 있지만 목수들도 그 나무는 거들떠 보지도 않소. 지금 당신의 말도 크기만 했지 쓸 곳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할 것이요. 지금 당신은 큰 나무를 가지고 그것이 쓸데없다고 근심하고 있소. 어찌 그 아무것도 없는 고장 광막한 들판에다 그것을 심어놓고 하는 일 없이 그 곁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아래 어슬렁거리다가 낮잠이나 자지 않소. 그 나무는 복기에 일찍 지키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그 나무를 해치지 않을 것이요. 쓸데가 없다고 하여 어찌 마음에 근심거리가 된단 말이야. 이 1화에서는 쓸데가 없다는 무용이야말로 관점을 좀 달리 생각하면 크게 쓰일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자의 생각은 다음 5번째 1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소라는 사람, 턱이 배꼽에 와 닿고 어깨는 목보다 높으며 목뼈는 하늘을 향하고 머리 꼬리가 하늘로 치솟아 있고 오장의 위치가 머리보다 위에 있으며 두 널쩍다리가 옆구리에 와 있는 그런 곱사등이었다. 곱사로 등이 휘어있기 때문에 바느질이나 빨래를 하는 데는 안성맞춤이므로 사방에서 데려다 일을 시키는지라 먹고 지내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었고 나라에서 군대를 징발할 때에는 뽑혀갈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리소는 팔을 휘저으며 그곳을 논일 수 있었다. 큰 공사판에 부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은 병신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부재가 있을 때면 쌀 석종에 장작 10단은 꼭꼭 받아먹는 늘어진 팔자였다. 지리소와 같이 그 육신이 뒤죽박죽이 된 병신도 자기 몸을 길러가며 하늘이 준 수명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제조와 덕이 좀 모자란다고 걱정할 바가 아니다.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심한 곱추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저런 놈이 남자 구실이나 하고 살까 혀를 끌끌 차거나 아니면 동정 내지는 연민의 정을 느끼기 마련인데 장자는 여기서 지리소라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몸이 심한 불구여서야말로 부역에 끌려가지 않고 정부에서 부유를 할 때 이득을 보는 등 언뜻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가 됨으로써 쓸모없는 관점도 바꾸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 일화들 중 어떤 일화가 마음에 와닿았나요? 장자 사상의 핵심인 어떤 것은 이래 볼 수도 저래 볼 수도 있으니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을 따르며 긍정적으로 살자를 마음속에 품고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며 원하는 목표를 향해 꿋꿋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을 바꾸는 철학과 동기부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